안녕. 오늘은 집합의 연산법칙 배워보도록 할게요. 집합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하는 내용을 보통 많은 학생들이 집합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오늘은 암기해야 될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암기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어요. 자, 그 교환 법칙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에서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먼저 보고 집합의 교환, 결합,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자, A 플러스 B가 B 플러스 A로 되는 게 뭐였어요? 교환 법칙이었어요. 우리가 두 개를 더하는데 앞과 뒤에 자리를 바꾸어서 더해도 식에는 변화가 없죠. 둘이 같죠? 그게 바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뭐냐면 A 더하기 B에다가 C를 이렇게 더하는 거랑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한 거를 나중에 A를 더하는 거랑 이 두 식은 같다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결합은 여기에 있는 연산이 같아야 돼요. 더하기면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면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A에다가 B 더하기 C를 B 더하기 C 더한 거에다가 A를 곱한다면 얘를 우리가 A 곱하기 B, A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는 게 분배 법칙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거를 집합에서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집합에서는요. 자, 이렇게 움직여요. 보시면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A가 되거나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가 된다.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그대로 성립한다 라는 거 교환 법칙. 아시겠죠? 그 다음 결합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연산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한 거랑 B 합집합 C에다가 A 합집합을 하는 거랑 같다.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괜찮다. 똑같다. 라는 소리죠. A 교집합 B에다가 C를 교집합한 거, B 교집합 C에다가 A를 교집합한 거 다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그 다음 분배 법칙이 남았는데 분배 법칙 한번 볼까요? 분배 법칙은 A 합집합과 B 교집합 C를 하면 얘가 마치 곱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덧셈 역할을 하고, 그러면 A 합집합 B 그리고 A 합집합 C 가운데는 뭐?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써봤지만 우리가 A에 B 더하기 C를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됐죠? 위쪽으로 좀 갈게요. 이 사이로, 글씨 사이로 A 곱하기 B, A 곱하기 C인데 여기 더하기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마치 합집합이 곱셈, 교집합이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이게 자리가 바뀌어서 여기가 교집합, 여기가 합집합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걸 곱하기, 그리고 얘를 덧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곱셈과 덧셈으로. 그래서 여기도 A 교집합 B, 그 다음 A 교집합 C, 가운데 합집합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분배 법칙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 집합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 자, 이어서 4, 5, 6, 7, 8, 9, 10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외워야 될 내용도 많고 꼭 이해하셔야 될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자기 자신과의 합집합, 자기 자신과의 교집합은 자기가 되겠죠. 자기와 자기의 공통,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통 부분도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A 합집합 A는 A, A 교집합 A도 A가 된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럼 이어서 여기 A와 A 교집합 B와의 합집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5번 별표. 5번 별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A랑 A 교집합 B. 자, 생각해 봅시다. A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A 교집합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와 A 교집합 B, 여기를
합집합한다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A가 나오겠죠. 합집합은. 그렇죠? 그래서 A가 나왔어요. 이거를 누가 모르겠느냐? 맞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면 A 합집합 B는 B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B가 나오잖아요. 그쵸? 거꾸로도 성립해요. 거꾸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A 합집합 B가 B가 된다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합집합의 이 연산을 통해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A와 A 교집합 B를 보면 A가 A 교집합 B를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으니까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큰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가 크다는 얘기죠. 집합이 더 큰 I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그리고 잘 외우지 않는 내용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5번 내용. 두 번째, 5번의 두 번째예요. 자, A와 A 합집합 B를 교집합했더니 A가 나온다. 자, 이 그림 그대로 이어서 볼게요. 자, A 합집합 B는 뭐냐? 여기 보시면 A 합집합 B는 전체를 얘기하겠죠. 이 전체. 이 전체와 A와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니까 A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A가 나왔어요. 누가 몰라?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뭐냐? 또 여기다 써볼게요. 만약에 A가 B에 포함된다면,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온다? 당연히 A가 나온다. 여기서도 보세요. A가 이렇게 B에 포함되고 있을 때 둘의 교집합, 즉 공통 부분은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작은 놈이 나와요. 작은 놈. 아까 합집합하면 누가 나오고? 큰 놈이 나오고. 교집합할 때는 작은 놈이 나오고. 여기서 크다 작다의 의미는 포함을 한다,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범위가 크다 작다의 의미를. 그래서 포함 관계에 있을 때에는 둘의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하면 각각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 부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A랑 A 합집합 B를 보면 A가 A 합집합 B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포함 관계에 있을 때 교집합을 하면 작은 놈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A와 공집합의 합집합. 자, 둘 누가 포함하고 있어요? A가 포함하고 있죠. 근데 합집합을 하래요. 그러면 큰 놈 A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 자, A는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교집합은 작은 놈 나오라는 거예요. 작은 놈은 A가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7번.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여기도 큰 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자, A와 공집합의 교집합. 작은 놈 나와야 되겠네요. 공집합 나와요. 이거 포함 관계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교집합이나 합집합 할 때 어떤 것이 나오는지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자, 8번.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 얘네들은 포함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A가 있는 놈과 A가 없는 놈, 그러니까 A와 A가 아닌 부분을 우리가 합집합한다. 전체를 다 통틀으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A와 A가 아닌 부분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나온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A가 아닌 부분의 아닌 부분. 자, 여기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요. 여기 A가 있고 A가 아닌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근데 여기 A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되겠죠. 마치 우리 국어에서 이중 부정을 하는 것처럼 A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러면 A다 라는 소리니까 여기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10번.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 부분은 전체 다를 얘기하니까 전체 집합이 나오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전체가 아닌 부분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점 어디예요? 5번과 6번. 이 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포함관계에 있을 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나타내는 거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인데 11번은 차집합에 대한 얘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차집합에 대한 얘기 설명했었죠. A 차집합 B는 A교 B여. A 차집합 B는 A교 B여. 아까 했던 5번만큼 중요한 식이에요. 이거 차집합의 성질. A 차집합 B는 A교 B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 12번. 12번도 정말 중요한 얘기. 5번, 11번, 1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12번. 12번은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는 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든 상관은 없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이니까 우리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합집합 부분도 교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이기도 하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증명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좌변과 이 우변이 같다고 증명을 할 건데 처음부터 같다고 놓고 증명을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좌변은 따로 우변 따로 해서 최종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하는 증명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증명을 할 때는 꼭 같다는 걸 증명할 때 좌변과 우변을 따로 구분지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변. 좌변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좌변 보면 A 합집합 B,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A 합집합 B를 나타내보면 여기 A, 여기 B가 있으면 A 합집합 B는 여기 안의 부분이 되겠죠. A와 B의 모든 부분을 합한 부분. 자, 그런데 여기서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반대 부분이 돼요. 반대 부분, 반대 부분, 반대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우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변. 우변은 여기가 전체 집합. 우변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에요. 자, 그럼 A의 여집합을 먼저 그려보면 A가 아닌 부분 전부를 다 그려요. 이렇게 A가 아닌 부분 다 그렸어요. 여기다가 B가 아닌 부분을 그려야 돼요. B가 아닌 부분. B가 아닌 부분 전체를 다 그리세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면 B가 아닌 부분이 됐어요. 자, 둘의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 부분. 공통은 어떻게 해요? 체크무늬. 서로 겹치는 부분 찾으면 이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지금 겹치는 부분.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이라 하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구분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면 이 바깥쪽 부분. 더 헷갈려졌나? 자, 이 바깥쪽 부분이에요. 바깥쪽 부분. 체크무늬가. 여기랑 여기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 여집합이 있다면, 괄호를 치고 그 바깥에 여집합이 있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반대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는 A의 여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만약 교집합이었다면 합집합으로 바꾸면 돼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되셨는데, 자, 이건희 회장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내정을 받았을 때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딱 왔을 때 어떤 슬로건을 걸었냐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려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거를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제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 어떤 학생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마누라와 자식이 없으니까 엄마와 아빠 빼고 다 바꾸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외워두셔야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다 바꾸는 거다. 다 바꿔야 돼요. A는 A 여집합으로, B는 B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셔야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위에 있는 식 교집합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이 공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이 규칙을.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다. 그럼 얘는 A의 반대, 여집합, B의 반대,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A 차집합 B는 여집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소리예요.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잘 할 수 있겠지만 눈치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A 여집합, B의 여집합 더하기. 우리 집합의 기호에 덧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뺄셈 아니고 차집합인데 어쨌든 차집합은 있지만 덧셈은 없어요. 덧셈은 없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우리가 11번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그 부분은 그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여집합이 있구나. 그럼 얘를 다시 드모르간 법칙을 하면 드모르간 법칙. 자,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돼요. 안 되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반드시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둘의 공통 부분을 둘의 전체 A집합과 B집합 전체를 다 합했는데 그게 공집합이래요. 그럼 그게 공집합이라는 건 A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B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양아치, 깡패를 만났어요. 요즘은 그런 깡패들은 없죠. 근데 어쨌든 딱 지나가다가 그런 건달, 깡패들을 만났어요. 자, 너희 두 명 다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 라고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도 주머니를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B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합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보면 너희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봐 라고 했는데 털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A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고 B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다 라는 소리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뭘 가지고 있었으면 나오는 게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A도 없고 B도 없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A 교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자, 교집합은 뭐였어요? 공통 부분. A와 B의 공통 부분이 전체 집합이다. 둘의 공통 부분이 전체 집합이라면 A도 전체 집합, B도 전체 집합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통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 그래서 여기도 A도 전체 집합, B도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14번.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라면 자, 이런 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A 교집합 B가 공집합. 둘이 합했는데 전체가 됐어요. 근데 둘의 공통 부분은 없대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질 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이쪽이 A집합, 이쪽이 B집합.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을 합하면 전체가 되겠지만 합집합을 하면 공집합은 하나도 없는 거죠. 공통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A가 B의 여집합이 되고 B가 A의 여집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A의 반대 부분, A의 여집합은 어디가 돼요? B가 되겠죠. B의 반대 부분, B의 여집합은 어디가 돼요? A가 되겠죠.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전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나눠 먹은 거죠. 전체 집합을 반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눠 먹은 거예요. 나눠 먹은 부분에서 A의 반대는 B가 되고 B의 반대는 A가 된다. 라는 소리가 14번이죠. 자, 15번. 임의의 A에 대하여. 자, 임의의라는 말은 아무거나 꺼내어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단어는 랜덤으로 꺼내어도, 랜덤으로 아무거나 꺼내어도, 그러니까 어떤 A에 대하여서도 라는 소리예요. 어떤 A에 대해서도 A 합집합 X가 A가 되면, 자, 어떤 A들에서도 A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대요. A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임의애라는 건 어떤 것을 꺼내도 라는 말이니까, 어떤 것을 뽑아도 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모든 A에 대해서 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A에 대해서 A랑 X랑 합집합했는데 A가 됐다. 기억나요? A랑 X랑 합집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큰 놈이 나온다고 했어요. 큰 놈. 큰 놈은 누구죠? 포함 관계에 있어서 큰 부분. 포함 관계에 있어서 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A랑 X가 어떤 관계에 있다? 여기를 좀 지울까요? A랑 X가 어떤 관계에 있다?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이 A가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모든 A란 말이에요. 그냥 집합에 있는 어떤 A를 꺼내도 그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X가. 그런 X는 뭐밖에 없어요? 공집합밖에 없어요.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X가 공집합이 된다라고 써 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돌려서 보세요. 여러 번 돌려서 보셔서 반복해서 보셔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임의의 A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A가 된다. 이건 뭐였어요?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건 작은 놈이 나온다고 했어요. 작은 놈. 포함 관계에 있어서 작은 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X가 A를 포함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X가 A를 포함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아까 5번 이야기였어요. 아까 5번. 자, 그래서 모든 A는 아무거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떤 A가 나와도 X가 A를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X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전체 집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X는 전체 집합이다. 자, 이 내용은 5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5번과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합의 연산관계 어때요?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고 암기하실 부분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념 무엇이 남았냐면 집합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인데,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난 시간 설명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유한집합에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유한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하고 a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number of a 해가지고 a 집합의 숫자,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na 합 b,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식으로. 그 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에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NA 교 B. 자, 합집합과 교집합을 약간 줄여서 합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증명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식을 쓰려면 증명을 해봐야 돼요. 자,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자, 좌변은 사실 우리가 그릴 필요가 사실은 많이 없는데, 자, 좌변은요, 자, 보시면 여기에 A 집합이 있어요. 자, 이 A 집합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집합.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NA 더하기 NB. NB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겠죠. 자, 이걸 둘을 더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좌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하고 있는 거죠? 우변을 하고 있네요. 자, 좌변. 좌변은 그냥 NA 합비니까 이 부분, 이 세 개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 부분. 자, 그럼 이제 우변을 볼게요. 우변. 자, 이게 전체 집합이 있으면 여기 A 집합, 여기 B 집합. 이렇게 있을 때 NA 여기랑 여기. 자, NB는 여기랑 여기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지금 같나요? 같지 않죠? 왜요? 여기는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 둘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부분이 한 번 더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NA교 B를 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부분을 빼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A교 B가 공집합이다. A교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네요. 자, A교 B가 공집합이다. 자, A교 B가 공집합이다. A교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A와 B가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A와 B의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두 집합 A와 B를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는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소이다. 우리 서로소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들어봤어요? 두 정수 사이에 서로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서로소는 언제 얘기하는 거죠? 두 정수가 어떨 때 서로소라고 얘기해요? 공약수가 1분일 때. 2와 3은 서로소, 4와 5는 서로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공약수가 1분일 때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는데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있는 거예요. 집합에서 서로소는 언제라고요? 공통의 부분, 즉 교집합이 하나도 없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때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와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즉 A와 B가 서로소일 때, 서로소면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합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NA 더하기 NB를 하면 되겠죠. NA 더하기 NB.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어떻게? 3개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3개짜리는 우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보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N, A 합 B 합 C는 N, A 더하기 N, B 더하기 N, C 마이너스 N, A 교 B 마이너스 N, B 교 C 마이너스 C 교 A 플러스 N, A 교 B 교 C.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자, 이 식을 한번 우리가 증명해 봐야겠죠? 증명. 좌변은
우리가 이제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A 이렇게 그리고 B 이렇게 그리고 C를 여기다 그리면 안 돼요. C를 여기다 그리면 A랑 C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C를 아래쪽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해되죠? 아래쪽에다 그렸어요. 그러면 A 합 B 합 C는 결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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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모든 부분,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A 합 B 합 C예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우변을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기 위해서 우변을 한번 해볼 텐데,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럴 때, NA, 잘 보셔야 돼요. A의 부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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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어요. 맞죠? 여기다가 NB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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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죠? 여기다가 NC를 더했어요. NC,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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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C의 부분이죠. 자, 이렇게 다 더했더니 어때요? 여기와 같이 모든 부분이 하나씩 선택이 됐나요? 아니죠.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이나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야겠구나. 그래서 빼기를 하는 거죠. 빼고 있는 거예요. 2번씩 더해진 부분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A 교 B를 뺐어요. A 교 B는 뭐예요? 하나씩 뺍시다. A 교 B는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거를 뺐어요. 두 번째, 비교 C. 비교 C도 빼야겠네요. 비교 C. 비교 C는 여기. 파란색을 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C교 A를 또 뺐네요. C교 A. C교 A, 여기. C교 A니까 이 빨간색 부분을 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빠져서 이제 하나 한 번씩만 선택이 됐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됐죠?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3번 더해지면서 여기가 3번 선택이 됐는데 방금 빼면서 3번 모두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더해줬다.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똑같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NA 합 B 합 C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하나짜리를 다 더하고 거기서 2개짜리, 2개 공통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정 가운데 NA교 B교 C 이 부분이 우리가 3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한 번씩 머리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개념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해볼 거예요. 1번. 자, 1번은 우리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해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증명하지 않았었죠.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만 증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건 증명하여라가 아니라 확인하여라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주 빠르고 좋아요. 쉽고 빠르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해봅시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자, 좌변. 자, A와 B와 C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A 합 B,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A의 교집합을 하래요. 그럼 A는 뭔데요? A는 여기니까, 이 부분이니까 교집합은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요. 공통 부분은 보이죠? 여기,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변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우변 봅시다. 우변. 항상 우변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자, A와 B의 어떤 거? 교집합 얘기하고 있고, A와 C의 교집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A와 B의 교집합 굉장히 쉽네요. 이 부분. 자, A와 C의 교집합 다른 색으로. 자, 이 부분. 자, 근데 그 둘을 어떻게 했어요? 합집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전체를 나타내면 되죠. 자, 이것과 이거 어때요? 같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 마치 곱셈을 하는 것처럼 A 교집합을 이쪽에도 한번, 이쪽에도 한번 곱해져 간다라고 생각해서 A 교 B 합집합 A 교 C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은 아까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드모르간의 법칙 뭐라고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우리 증명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다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 차집합이 뭐였어요?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B 차집합 A는 어디를 얘기하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대칭 차집합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처럼 A 차집합 B 그리고 B 차집합 A를 합집합하는 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다. 여기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아, 그럼 이거는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보면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다. 그렇죠. 전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바로 대칭 차집합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문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외우시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A와 B를 A와 B의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두 개짜리 이렇게 했잖아요. 세 개짜리에서도 똑같을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을 얘기할 거고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둘의 어떤 부분? 합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럼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죠? 연산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P 연산 Q, A 연산 B, A 연산 B와 C의 교집합. C의 교집합. 그러면 여기와 C의 공통 부분이니까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이해된 걸 알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3번은 A 연산 B 한 거와 C를 다시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A 연산 B는 여기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이것과 C와의 연산을 해볼 거예요. C와의 연산을.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C를 차집합하는 거예요. 먼저.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차집합을 하는 거예요. 차집합을 하면 C의 부분은 다 없어지고 C가 아닌 부분만 이렇게 남겠죠. C가 아닌 부분만 남아요. 이해돼요? 여기다 다시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A 연산 B가 있었어요. 여기서 C를 차집합한다. 그러면 C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우리 여기 그려진 부분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번엔 거꾸로 C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그리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C에서 이 연산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색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와 여기. 이해돼요? C에서 이 A 연산 B를 차집합한다. 그러면 여기를 뺀 나머지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C에서. 다시 전체 C가 이거였어요. 이거. C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내면 이 부분이 남겠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집합하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 그러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걸로 풀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집합 부분은 어딘데? 여기와 C의 합집합. 그러면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교집합 부분을 빼래요. 방금 전에 교집합 어디였어요? 여기랑 여기였죠. 연산과 C의 교집합. 그래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여기를 빼내면 뭐가 나와요? 방금 전에 그렸던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 이렇게. 대칭 차집합을 하면 3개짜리를 하면 이렇게 각각의 부분과 정 가운데 있는 부분 이렇게 색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대칭 차집합을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면 얘의 규칙이 좀 더 많아지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칭 차집합은 그만큼 많이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대칭 차집합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도 연산이 똑같이 있어요. 아, 그럼 이 연산도 대칭 차집합인가? 잘 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교집합과 합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요. 뭔 소리야? 어렵네요? 자,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합집합을 먼저 해볼게요.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집합이 여기니까 그거의 여집합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합집합의 여집합. 여기다가 교집합, 여기를 합집합하래요.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칭 차집합의 어디 부분이 되겠어요? 여집합 부분이 되겠죠? 반대 부분이 되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의 반대 부분. 대칭 차집합의 반대 부분. 여기가 원래 대칭 차집합이었으니까 그거의 반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같은 성질을 띠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A와 전체 집합의 연산을 하면 A가 나온다. 해볼까요?
자, A와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대로 따라가도 되고, 이게 아니면 대칭 차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을 구해도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그게 어려우면 우리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합집합은 전체 집합, 교집합은 A. 이걸 차집합하면 A의 여집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대칭 차집합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나오는 거 맞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2번. B 연산 A 연산 B랑 B 연산 A가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A와 B의 부분이 바뀐다고 해서 이 모양이 바뀔까요? 교집합과 합집합은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식 자체를 써봐도 돼요. B 연산 A라는 것은 이 식을 그대로 쓰면 B 교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어떻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했어요. 그래서 얘를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써도 무관하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다시 한번 보면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대칭 차집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B와 A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여집합의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A와 공집합의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A와 공집합의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가 나오고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나오니까 이 둘을 차집합 빼면 어떻게 나와요? A가 나오겠죠. A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A 자신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4번. A와 A의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따라오세요. 자, A와 A의 여집합. 둘의 합집합을 먼저 생각해봐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둘을 빼면 전체 집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집합의 반대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공집합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잘 따라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A 연산 B와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연산이 같다. 오, 이거는 좀 쉽지 않네요. 우리 A 연산 B는 이거, 좌변은 이거였어요. 이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 우변을 따로 보도록 합시다. 이 우변은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연산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A 연산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의 교집합 하시고, 두 번째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의 합집합 하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의 합집합
하시면서 여기에 뭐가 있죠? 여집합이 있고 여기에 합집합이 있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바뀔 게 없지만 얘가 바뀔 게 많이 있어요. 왜? 드모르간의 법칙은 괄호 바깥에 여집합이 있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 반대로 바꾼다. 그래서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기에 합집합. 얘는 바꿔요. 그러면 A 바꿔요. 교집합. 얘는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얘도요. 여기에 여집합, 여기에 여집합이 있으면 우리가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할 때 여기에 혹시 화살표가 있나요? 아니죠. 그 말은 뭐냐? 이쪽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으면 여집합을 묶어줄 수 있어요. 인수분해처럼. 그러니까 바깥에 여집합을 이렇게 묶어준다면 얘는 A로 바뀔 것이고 얘도 반대 B로 바뀔 것이고 얘는 합집합으로 바뀌겠죠.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이 크게 봤을 때 이것과 이것을 합집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그러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어때요? 원래 거와 똑같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증명을 한번 해봤는데 쉽진 않죠. 대칭차집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 꼭 만드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5번 이야기입니다. 5번. 자, 5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5번 보면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거를 잘 쓰라는 소리예요. 어떤 거? A 차 B가 A 교 B 여. 이거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한번 써서 각각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P 차 Q 차 R. 자, 이렇게 써있네요. 그럼 우리가 괄호 안에부터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면 돼요. 자, 얘는 P 차 Q 교 R 여. 집합을 좀 생략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한 번 더. 자, P가 나와 있으니까 P의 교집합, Q 교 R 여집합의 여집합. 이해돼요? 보시면 Q 차집합 R을 Q 교집합 R 여집합으로 바꿨고 두 번째는 우리가 P의 차집합 이게 나와 있으니까 P 교집합 그리고 전체 여집합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부분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되죠. Q를 바꿨어요. 어떻게? Q의 여집합으로. 그 다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R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번에는 분배 법칙. 여기 교집합, 여기 합집합. 이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다를 때에는 연산이 다를 때에는 분배를 하고 같을 때는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그리고 여기에는 가운데 있는 합집합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P 교집합 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됐어요. 이제 답만 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되죠?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P 차집합 Q로 쓸 수 있죠. P 차집합 Q.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쓰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까지 이렇게 해서
합집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2번은 P 합집합 R과 차집합 Q 합집합 R이 나와 있네요. 얘를 차근차근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P 합집합 R에다가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Q 합집합 R의 여집합 될 것이고, 드모르간 해야죠. 드모르간 하면 P 합집합 R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교집합하고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분배 법칙을 2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A 플러스 B, C 플러스 D가 있으면 A의 C 플러스 D랑 B의 C 플러스 D 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P와 교집합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R과 교집합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어서 쭉 가볼게요. P의 교집합하고 뒤에 있는 걸 쭉 쓰는 거예요.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그렇죠? 그 다음 합집합, 여기에 합집합이 있는 거예요. 합집합, 그리고 R의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일단 앞부분 말고 뒷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뒷부분을 보면 여기는 교집합, 교집합이에요. 다 교집합이면 얘가 R 교집합, Q 여집합, 교집합, R 여집합. 여기는 다 교집합일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요. 분배가 아니에요. 얘는 괄호가 풀려요. 그러면 얘 둘을 교환법칙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R 교집합, R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에를 먼저 계산했더니 얘가 뭐가 나와요? 공집합이 나와요. 공집합. 얘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공집합과 어떤 집합과의 공통 부분은 없어요. 공집합과 어떤 집합과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나와요. 공집합. 공통 부분이 생길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와 어떤 집합과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이 다 공집합이 나와요. 공집합. 알겠죠? 여기는 공집합이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부분만 좀 해봅시다. 자, 오른쪽 부분은요, 실컷 바꿔놨는데 원래 모양 있었잖아요. 원래 모양. P 교집합, Q 합, R의 여집합. 드모르간을 다시 한 거예요. 드모르간을 다시 했어요. 왜 그랬냐면 얘가 P 차집합, Q 합집합, R이기 때문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게 그거니까. 결론이 그거니까. 그래서 얘를 만들었고, 사실은 이 왼쪽 거와 이 뒤에 있는 공집합과의 합집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임의의 집합 A와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뭐가 나온다고 배웠죠? 우리 A가 나온다고 배웠죠? 왜 그랬어요? 큰 놈 나온다고 했어요. 큰 놈. 합집합하면 둘이 포함관계가 있으면 큰 놈이 나온다. 그래서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집합과 공집합과의 합집합을 하면 임의의 집합이 나온다. A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 증명이 상당히 이게 식이 복잡해져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는 거 쭉 그냥 식대로 따라가면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나 이 6번, 지금 하려고 하는 6번 같은 경우는 이 복잡한 식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약간의 그래도 뭔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듯한 즐거움이 있는데, 방금 전 5번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도 6번은 굉장히
즐겁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만 즐거운가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 복잡했던 식이 A 합집합 B가 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좌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좌변을 먼저 봤더니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 먼저 합시다.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라고 써 있네요. 얘를 먼저 볼게요. 얘를 보면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그럼 뭐 해야 돼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 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 가운데는 뭐가 돼요? 합집합이 되죠. 아직도 분배 법칙 헷갈리면 꼭 다시 정지 누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되니까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나와 내가 아닌 거의 공통 부분. 뭐가 되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돼요. 여기는 합집합 A, 교집합 B.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얘기와 같아요. 공집합과 어떤 임의의 집합과의 합집합은 뭐가 나온다? 전체가 나온다. 전체가 아니라 이 임의의 집합이 나온다. 공집합,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합집합이니까 큰 놈이 나온다. 공집합과 이것과의 큰 놈은 누구?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가 A 교집합 B가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쪽을 해볼게요. 이쪽. 자, B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집합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B 교집합, B 합집합, C가 되겠네요. 다 반대로 바뀌니까.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 나와 있으니까 얘를 또 뭐 분배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분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얘는 서로 포함 관계가 있거든요. 포함 관계. 어떤 포함 관계가 있어요? 여기 B가 이렇게 있고 여기 C가 있을 텐데 지금 B 합집합 C와 B와의 교집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B 합집합 C와 B와의 교집합. 이해돼요? B 합집합 C와 B와의 교집합.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요? 둘 중에 작은 놈이 나온다. 왜? 서로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교집합이면 작은 놈이 나온다. 그래서 B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B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뭐만 하면 돼요? 합집합만 하면 되겠죠. 합집합만 하면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와 B와의 합집합. 그러면 얘도 또 어떻게 될까요? 얘도 서로 포함 관계가 있어요. 포함 관계. 아까 우리가 처음 개념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5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과 교집합과 B의 합집합. 합집합하면 큰 게 나와요? 작은 게 나와요? 큰 게 나와요. 그러면 A 교집합 B와 B 중에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이 지금 크다 작다 의미는 포함 관계에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냥 무작정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와 B 중에 큰 놈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B가 나오는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이 길었던 좌변이 B로 나왔어요. B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써보면 A 합집합 B가 될 때라는 문제로 바뀌겠죠. 이 좌변이 B니까. A 합집합 B가 될 때, 자, 그럼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5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A 합집합 B가 B.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건 포함 관계. 근데 합집합이면 큰 게 나와요? 작은 게 나와요? 큰 게 나온다. 그러니까 B가 A를 포함하고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았더니 어디가 나와요? 1번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 모르면 2번, 3번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거 문제 3문제 정도만 풀면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돼요. 같이 끝까지 힘내서 해보도록 합시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자,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에다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텐데 여기도 우리가 좀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은 원래 벤 다이어그램 안에 원소들을 써넣는 거지 원소의 개수를 써넣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서로 약속하고 다른 색으로 표현하자는 거죠. 우리가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전체 집합의 개수가 50이래요. NU가 50이라는 거죠. 이게 50이에요. A와 B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B를 여기다 그리고 나면 A가 32라고 했지만 A 32를 쓰지 말고 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A 교 B가 15다. 1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15가 되겠죠. A 교집합 B가. 그리고 나면 A가 32였으니까 이 부분이 17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 자, A 여 교 B. 얘를 B 교 A 여라고 쓸 수 있죠. B 교 A 여. B 교 A 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얘는 B차 집합 A라고 했어요. B차 집합 A. 바로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남은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바깥 부분. A 합 B의 여집합 부분. 바깥 부분밖에 안 남았어요. 50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죠? 32에다 9 더하면 41. 그럼 나머지 부분도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빈칸만 채우면 되겠네요. 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15 더하기 9, 24가 될 것이고 A의 여집합, 32의 여집합은 18이 될 것이고 A 합집합 B는 32에 9 더하니까 41이 되고 자, 여기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여집합이 많은 경우에는 묶어버려요. 여집합으로 묶어버려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전체의 반대 부분 그러니까 얘도 9가 되겠죠. 9. 문제 없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요. 자, 나머지 두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이제는 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은 숫자로 그냥 써 있는 걸 좋아하지 이게 말로 표현되어 있을 때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쫄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봤을 때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 두 과목에 대한 선택 여부를 조사했더니 A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30명. 자, A 과목을 우리 NA라고 합시다. 이게 30이라고 써있네요. 자, B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25명. 그럼 NB는 25.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A, B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8명. 자, 이거는 어딜 나타내는 거예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A도 B도 선택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바깥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깥 부분. 그러니까 바깥 부분에 지금 몇 명? 우리가 8명이 있다는 거예요. 8명. 전체가 지금 50명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A 합집합 B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겠네요. N A 합집합 B는 전체 50에서 8명 빼니까 42명이 되겠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42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합집합을 알면 우리 공식 있었잖아요. 교집합을 구할 수 있죠. NA 교 B는 NA 이거 식으로 먼저 한번 쓸게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였어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대입만 하면 돼요. 자, NA는 30, NB는 25, NA 교집합 B는 42. 그래서 55에서 42를 빼니까 1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 B 중 적어도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 이게 바로 뭐예요? 적어도라는 것은 한 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두 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이쪽 과목 A 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B 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두 과목을 다 선택해도 되고 그러니까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합집합. 그래서 42명. 자, A, B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3명. 세 번째, A 과목만을 선택한 학생. A 과목은 30명인데 왜 물어봤지? 30 쓰면 안 되죠. 왜? A 과목을 선택한 학생 중에는 B 과목도 동시에 선택한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결국 A 과목만을 선택한 것은 N, A, 차 B를 구하라는 소리고 NA 차 B는 알다시피 N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야 되겠죠. 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NA에서 NA 교집합 B를 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NA는 30명, 교집합은 13명, 그러니까 17명이 나오겠네요. 이해되죠? 됐죠? 자, 이 문제는 끝났지만 이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주목해 보세요. 빨간색으로 쓴 건 보통 중요한 얘기겠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아이고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 자, 여기 합집합이죠. 자, 우리가 이 교집합을 구할 때 여기 합집합을 쓰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놓쳤네요. 자, 보시면 원래 우리 식은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와 얘 자리를 바꾼 거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거예요. 그 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어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이 바로 A와 B의 합과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살짝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지만 NA와 NB는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는 고정된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 A랑 B는 변하지 않는 값. 그런데 합집합과 교집합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 뭘 물어볼 때가 있냐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이 값이 50이라고 해봅시다. NA와 NB를 더했더니 50이 나왔어요. 그러면 NA 합비랑 NA 교비를 더한 것이 5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돼야 될 것이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둘을 더한 값이 일정하니까 하나가 가장 크려면 얘가 작아야 될 것이고 얘가 작으려면 얘가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걸 통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문제를 마지막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없고 연습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 문제를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12번인데 12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쓰진 않고 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서 볼까요? 자, 넘겨서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12번. 자, 이 12번 문제는 48명의 학생 중에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은 32명. 자, 물리학을 NA라고 합시다. NA가 32. 자, 그 다음에 화학을 선택한 학생은 40명. 자, NB가 40명이다. 자, 그럴 때 48명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합집합이에요? 아니죠. 48명은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48명.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NA와 NB는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값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32명과 40명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쓰면 보세요. 다시 쓰면 이게 지금 72명이라는 거죠. 72명. 자, 합집합과 교집합을 더했을 때 72명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모두 선택했다는 말은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값 구하기 굉장히 쉬워요.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기가 쉽냐면 우리가 A집합과 B집합이 있어요. 물론 최소는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최대값은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A와 B가 공통 부분이 아주 많아져야 돼요. 공통 부분이 아주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공통 부분이 가장 많아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군가가 누구에 포함되면 되겠죠.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A가 더 작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이때 공통 부분은 가장 커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항상 두 집합 중에 하나가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가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교집합, B가 교집합의 최대값은 32가 되겠죠. 32. 이 포함관계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가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우리가 합집합이 최대가 되면 돼요. 얘가 최대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돼요. 이해되죠? 왜냐면 이 값이 일정하니까. 72로 일정하니까.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 이렇게 또 다시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예정에 없는 문제를 풀게 됐어요.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죠. 근데 합집합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요. NU는 지금 전체가 72명이에요. 72명.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을 때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 이 바깥쪽 합집합의 여집합이 0명이면 되죠. 하나도 없으면 돼요. 하나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합집합은 얼마가 되는 거죠? 7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합집합이 뭐일 때? 전체 집합일 때가 최대가 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합집합이 전체가 될 때가 최소가 되니까 우리가 합집합이 72명이 안 되죠. 죄송해요. 합집합은 얼마죠? 48명. 전체 집합이 48명.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합집합이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 72명이 있었는데 A 합 B가 40명일 때가 이게 40명일 때가 최대가 되니까 최소값 A 합 A 교 B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48명이죠. 40명을 썼지. 자, 48명. 48명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NA 교 B는 72-48을 해서 얼마가 나와요? 24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값은 24, B의 값은 3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될 때는 이게 전체 집합이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자, A 교집합 B가 최소가 될 때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때다 라는 사실. 꼭 A가 아니어도 돼요. 이제 B가 더 작으면 B가 A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어떤 거 3개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식 한번 쓰면 답이 나오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느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세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A를 좋아하는 사람 28명. 자, 여기다가 일단 이 식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A 합, B 합, C.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하나짜리는 다 더하세요. 홀수번째 있는 건, 홀수계 있는 건 다 더한다고 생각하세요. 짝수계는 다 빼세요. A 교 B, B 교 C, C 교 A.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짝수번, 아니 홀수번 N, A 교 B 교 C를 더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보세요. 자, A를 좋아하는 사람 28명. 자, 여기다가 28 쓰면 되고, B를 좋아하는 사람 30명. C를 좋아하는 사람 42명. 자, A와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8명. B와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5명. A와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10명.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3명. 그런데 A, B, C 중 적어도 한 가수를 좋아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적어도는 합집합이다. 합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죠. 얘네들 다 더하고 얘네들은 다 빼고 얘는 더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 얼마가 나오는 거죠? 80명이 나오는 거죠? 80명.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아래 유제를 살짝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유제 보면 유제 맨 아랫줄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 끝부분에 보면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것만 한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B와 C를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동시에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B와 C의 교집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아래 문제예요. 유제예요. 여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B와 C를 동시에 읽은 사람이 0이라는 건 A와 B와 C를 읽은 사람도 0이라는 소리. 그렇죠. 왜냐하면 B와 C의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A와 B와 C의 공통 부분이 있겠냐고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